코로나가 우리 지금 현생 인류가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염병이었죠. 그래서 저도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놀라웠고, 코로나 기간에 이제 제가 좀 제일 주목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멈춤이었어요.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같은 시점에 이동을 하지 않고 비행기를 안 타고, 그리고 대중교통부터 차량부터 모든 종류의 이동수단에 대한 이용이 한꺼번에 이렇게 저하된 경험,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회복의 속도, 그다음에 이동이 다시 활성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시차가 나고 있다는 것.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할 만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대유행이 끝나고 좀 확진자가 급격히 떨어질 때쯤에 실질적인 감염 위험이 거의 0에 가깝게 수렴을 하더라도 사실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 행태를 과거로 빠르게 돌리느냐, 그래서 많이 이용하느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4월 말 5월 초에도 여전히 한 그 전에 비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한 30에서 40% 정도 더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복에 대한, 충격에 대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시차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시차가 지금의 우리 항공 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해외 여행을 갈 때 그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또 항공 서비스가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산업이 같이 맞물려 있고, 산업에서 그런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런 생태계들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상당한 시차가 걸리고, 또 돌아온 모습들이 굉장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멈춤 효과가 나타나고 사람들의 어떤 소비와 이동 행태가 바뀌면 이게 또 도시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에 영향을 준 게 그 이후에도 계속 또 영향을 주는 거죠. 코로나 기간에 이제 그 전반적인 이용의 저하가 상대적으로 덜 왔거나, 심지어는 코로나 이전보다 이용자들이 더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데, 강남 지역, 그다음에 여의도, 또 역사도심 일대, 종로구 중구 일대, 이런 지역들은 이용률의 저하가 상대적으로 덜 왔고, 해외 주요 도시들이 도심부의 그 오피스가 굉장히 공실률이 높아져서 고민에 시름이 깊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워낙 이제 코로나 기간에도 어떤 업무 강도들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던 어떤 부지런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도심부의 어떤 주요 산업들이 성격 교체기랑 맞아 떨어지면서 사실은 이런 그 업무 중심지들의 활력이 또 여전히 유지가 됐다. 근데 이런 데들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 도시의 주요 기능들, 뭐 업무 중심지라든지 주거 중심지라는 기능은 있지만 배후에 관련된 도시 기능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가졌던 곳들이에요. 업무 중심지 주변에 밥 먹을 때도 있고, 같이 회식할 때도 있고, 문화 공간도 있고, 뭐 학원가도 있고, 또 지역 상권도 있고, 그래서 배우 인구들이 있으면서 외부에서 멀리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소비객들에게만 의존을 하지 않아도 도시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복합 기능성들을 잘 갖춘 곳들은 심해질 때에도 여러 가지 소비 어떤 감소나 매출 감소 등을 크게 겪지 않았던 거죠. 도시다운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도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즐기고 소비하는 거. 그 다음에 돈을 벌고 또 일을 하고 관련된 커뮤니티와 함께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 거. 이런 부분까지 이제 그 도시 공간들이 잘 복합화가 된다면 코로나 이전 혹은 이후에도 상당한 그 어떤 회복 탄력적인 그런 도시를 우리가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계획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규제의 성격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의 도시가 잘못 작동하지 않을 만한 어떤 표준값, 안정값, 기준값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왔는데, 이런 기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시 공간을 건축 행위를 하는데 큰 걸림돌들은 사실 이런, 저는 규제라기보다는 도시에서 도시 공간이 개발되고 판매되고 이용되는 이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게 더 크다고 봐요. 공공 사업 시행자가 택지를 개발하고 그 택지에 인프라를 놓고 해당 땅들을 민간에게 분양을 하고, 해당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제 건축을 행위를 해서 또 그 개별 공간들을 또 판매하고 임대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은 변함없이 결국에는 이윤을 계속 추구하는 방향으로 크게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고 어떤 그 용도를 잘 복합하는 어떤 이런
계획적인 또 제도적인 접근도 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시 공간을 만들고 창출하고 이게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 자체를 좀 혁신해 가는 거, 요 두 가지를 좀 같이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성수동을 굉장히 재밌는 사례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상권이 됐고, 어떤 뭐 브랜드 팝업 샵이라든지 또 어떤 세계적인 테크 기업, 게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안착하는 곳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에 한번 순서를 생각해 보면 원래 성수동이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신도시처럼 정말 어떤 마스터 플래닝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들도 있지만, 마스터 플랜을 벗어났지만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축적해서 만든 그런 브랜드 가치들 지역들도 있고, 이런 노하우들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도시를 크게 두 개로 보는데, 돈을 벌기 좋은 도시, 그 다음에 시간을 쓰기 좋은 도시, 요 두 박자가 맞으면 좋은 도시의 기본 조건들이 갖춰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권을 디자인하고 상권에 있는 어떤 특정 건물들을 건축가들이 이제 설계를 할 때 그 건물 자체를 잘 디자인하는 것도 맞지만, 그 지역 상권들이 어떤 외부 공간, 어떤 공원 녹지, 또 어떤 배후 주거지, 어떤 배후 시장과 또 연계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같이 디자인을 해가면서 그 지역의 큰 가치들을 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 생각들을 폭넓게 하면서 도시 전체를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점진적이고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상당한 시간이 축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지역 전체가 바뀌는 어떤 이런 큰 흐름들도 저는 만드는 게 또 건축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같은 거를 이제 경험을 해보고 인류가 모여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뭐 일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도시를 떠나서 어떤 그 골고루 균형 있게 사는 그런 트렌드로, 탈도시의 트렌드가 이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담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현실을 좀 잘 못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울이 뭐 지난 30년 동안 주거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주거 지역으로서의 매력이 없어서 감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6억 이하의 그런 서민 주거가 사라지고 있고, 굉장히 주거의 어떤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주거를 디자인하고 또 시장에서 공급하는 디벨로퍼들도 점점 더 이제 높은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 맞추어서 이제 진화를 한 거죠. 어떤 뭐 서울의 역할이 줄어든다라든지, 어떤 서울의 주거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든지, 저는 이런 관측보다는 사실은 서울 안에서 그런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거주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저는 이런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를 코로나 기간에 또 경험을 해봤잖아요. 주거를 공급한다, 주거를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거를 정말 집과 집의 어떤 등기, 어떤 이런 틀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집과 집 주변을 폭넓게 이용하기 좋게 만들고 쾌적하게 만들고, 또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최소한의 여러 가지 공공성 있는 그런 시설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서울의 주거를 좀 되돌아보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주 3일 근무제가 보편화된다. 그럼 한 달에 12일 나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18일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고 사람들이 쓸 것이냐. 저는 이게 도시의 미래를 앞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18일의 시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비 활동, 사람들이 또 일과 관련된, 또 교류와 관련된 활동들을 어느 도시 공간이 어떻게 담아내고 그 활동들의 또 그 경험치를 높일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미래 건축가들이 좀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